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의 박광규입니다. 자, 여러분,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고객을 만나온 바로는 몇몇 보안 담당자분들을 빼고는 이 보안이란 게 좀 생소하거나 까다롭거나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도화된 보안 상품이나 까다로운 컴플라이언스나 보안 이론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쉽게 보안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고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한 번쯤을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 세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목차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보안의 개념, 두 번째 주로 고민하시는 이슈거리들, 세 번째 전반적인 방향, 네 번째 중점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클라우드 보안의 개념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보안을 논하기에 앞서 더 넓은 의미의 IT에서의 보안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클라우드는 기술적인 유행이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보안의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인 걸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직에서 이미 아끼면서 운영하시는 중요한 서비스와 데이터가 있으실 겁니다. 이 서비스와 데이터는 인프라라고 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제반 위에서 돌아가게 되죠. 자, 이 인프라가 잘 돌아가야지 서비스도 잘 돌아갈 텐데 가끔은 원치 않는 이유로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장애나 사고가 나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웹서버가 갑자기 멈췄다고 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에는 하드웨어 장애일 수도 있고 전력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작업자분이 설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보통 보안이라고 인지하시는 대로 악성 코드에 감염됐거나 네트워크 기반의 취약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원이 연봉에 앙심을 품고 서버 담당자 이렇게 로그인하는 거 몰래 훔쳐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몰래 시스템에 접근해서 망쳐놨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장애나 사고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나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게 되죠. 자, 조직의 성격과 규모와 개인정보 보유량 같은 거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누군가가 갑자기 짐 싸서 집에 가셔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감봉을 당하거나 성과에 불이익이 온다거나 여러분도 집에 가셔야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경로의 이중화, 장비의 이중화, 이런 기술적인 가용성 외에 좀 더 관리적인 허점이라든가 좀 더 능동적이고 악의적인 취약점에 대해서 좀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보안입니다. 자, IT에서 말하는 보안이라는 걸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화면과 같아요. 중요 서비스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기술, 관리, 물리적 방법과 활동을 뜻하고요. 조금 더 학술적인 단어를 동원하면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이라고 하는 보안의 원칙들을 여러분 인프라에 두루두루 반영하는 게 또한 IT에서 말하는 보안입니다. 자, 이 IT에서의 보안을 운영하시다 보면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조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기술 보안 담당자나 관리 보안 담당자에 의해서만 보안이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은 않죠. 자, 우리 과로 많이 하시는 시스템 네트워크 담당자분들만 봐도 네, 장비 반입할 때부터 계정, 접근, 무결성, 악성 코드 대응, 패치 관리 등등 웬만한 보안 담당자들보다 많은 보안 업무를 이미 하고 계세요.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웹서비스 하나 개발하는데 이용자가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지 않기 위해서 소스코드 개발 가이드대로 까다롭게 보안 조치를 하고 검증을 하고 어디 프로젝트하러 나갔는데 인터넷도 안 되는 데서 개발하라고 까다롭게 적용을 하죠. 자, 고객 지원하시는 분들, 경영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 PC가 감염되거나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 강제로 적용하고 화면 보호기 바꾸고 적용하고 포스트잇에 개인정보 없는지 점검당하고 윈도우 10 암호 바꿔가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죠. 자, 현대 IT 조직에서의 보안은 이렇게 전사적으로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요즘 위협들이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좀 소홀히 하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서 클라우드 보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좀 범위가 좁혀졌죠. 자,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것이고, 그를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에다가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클라우드에서 보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도 보안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클라우드가 구조적으로 갖는 특징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죠. 보통 클라우드 보안을 하면서 고민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고민거리를 살펴보기 앞서서 클라우드의 백엔드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아래를 잘 보시면 클라우드 포탈이라는 게 생겼죠. 자, 여러분이 레거시 환경에서 상면을 계약하고 케이지를 치고 장비를 반입하고 전원을 인가하는 과정들이 저 클라우드 포탈에 녹아 들어갔어요. 자, 이용자분이 클라우드 회원에 가입하고 클라우드 포탈에서 내 인프라를 생성하고 내 머신을 생성해라고 뿅 명령을 날리면 그게 API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거치고 기능별 컨트롤러를 거쳐서 저 하나의 하이퍼바이저에 전달이 되고, 저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시스템 위에서 여러 고객이 각각 논리적으로 격리된 채로 오손도손 살게 되는 구조가 되죠. 저 위에 가상 환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구조가 돼요. 자, 큰 특징 두 가지를 보면 가상화가 되고요. 물리 시스템 위에서 여러 고객이 가상화가 되고, 두 번째, 복잡 다양한 기능 연결을 위해서 저 API가 내부 외부적으로 활용된다, 많이 활용된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관리가 좀 안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국내 감독기관들도 이것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됐죠. 자, 보시는 화면은 민간 금융 공공 기준으로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공공 같은 경우는 민간의 이 가이드라인 비공개되어 있어서 저렇게 먹칠을 해놨고요. 왼쪽하고 비슷해요. 자, 자세히 보시면 저 취약점들이 레거시에서도 있는 취약점들이에요. 주로 보면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건 두 가지죠. 가상화 취약점하고 연결 API 공격이죠. 자, 첫 번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너네 CSP가 잘 관리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백엔드가 관리 안 되면 우리 고객들 다 같이 망하겠네? 털리겠네? 또는 API 같은 게 변조되고 훼손되면 우리 시스템에 영향을 주겠네? 또는 우리 SaaS를 쓸 예정인데 우리 데이터하고 옆에 고객 데이터하고 섞이는 거 아니야? 안전해? 사고 나면 분석은 할 수 있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옆 동네 장애가 크게 났는데 저희한테도 사고 나면 니네 보상해줘, 책임져,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또는 우리 공공금융조직인데 우리 기준에 다양하고 까다로운 뭐 안전성 확보 조치들, 컴플라이언스 이런 거 다 제공해 줄 수 있어? 이런 경우도 있고 더 복잡한 이슈도 있어요. 보통 인프라 관련해서 인프라 담당자분들이 레거시의 복잡하고 대규모망을 이미 운영하고 계신데 클라우드 전환을 하시던 보안을 적용하시건 이분들이 병행을 하세요. 그래서 클라우드 포탈이던 쿠버네티스던 RDS던 OBS던 IAC던 새로운 기능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새로 배우는 것도 감당을 못 하겠는데 여기에 전통적인 보안 요건까지 적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경영진의 주도로 계약을 하지만 실제 실무 단계에 가면은 환영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같은 CSP가 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면 어느 정도 보안이 될 걸로 보이죠. 그래서 CSP가 하고 있는 보안 구조와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말씀드린 클라우드 업체의 백엔드 구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런 식인데 좀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다른 CSP도. 자,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별 서비스망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요. 서비스망은 뭐 사설망, 공인망, DB망 이런 식으로 나누고 개발망, 테스트망, 관리망, 보안망, 단말망, 하이퍼바이저망 이런 식으로 각 영역을 분리하고 저 안에 보안 장치를 두고 까다롭게 접근 통제를 걸어요. 모든 영역의 시스템은 이중화해서 가용성을 보장하도록 구성을 하고요. 자, 각 영역 간 접점에는 저 파란색처럼 보안 관제 시스템을 두고 전담 요원들이 24시간 보안 관제를 하고 후속 조치를 해요. 자, 모든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하고 후속 조치들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서버에는 악성 코드 대응, 패치 관리, 무결성 검증 포함해서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보안 조치를 해놓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분들은
격리된 인터넷에서 격리된 단말기를 받아서 정해진 망에서 까다로운 보안 요건들을 적용하고 정해진 담당자만 접속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기술 구조상 이렇고요. 이걸 감싸고 있는 물리 환경도 엄격하게 보안이 이루어져 있죠. 출입하기 까다롭고 무서운 분이 보통 앉아 계시고요. 뭐 갖고 들어가기 힘들고 노트북 갖고 들어가기 힘들고 스마트폰 함부로 못 갖고 들어가요. 뭐 서버에다가 USB 이런 것도 못 꽂게 돼 있고 들어와서 테더링도 안 되고 이렇게 엄격하게 물리시설 보안이 돼 있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기술적 또는 물리적 운영을 포함해서 모든 조직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죠. 자,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 그러죠. 자, 인력, 조직, 절차, 체계, 지침, 감사, 취약점 식별, 훈련, 모니터링 등등 모든 조직과 업무와 인프라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것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감독기관의 검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죠. 자, CSP가 클라우드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보안 인증들이 최소한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ISMS-P라든가 ISO 27001이라든가 클라우드 제공을 위한 ISO 27017, 27018, 더 까다로운 CSA 스타 골드, 다음 공공금융고객 클라우드 제공을 위한 CSAP 또는 금융 CSP 평가, 이 외에도 BCP라든가 고객별 의료라든가 이런 고객별 인증을 추가적으로 보통 획득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클라우드의 백엔드 보안을 위해서 검증된 절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신 가상화 취약점이나 API에 대한 공격이나 데이터 분리 이런 부분은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이에요. 가용성을 적용하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적용해도 장애가 안 날 수는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른쪽처럼 이용약관이나 SLA나 또는 별도 계약할 때 명확한 보상 기준을 두고 저희가 책임지는 영역, 책임 모델이라는 게 다 있죠. 저희가 책임지는 영역에는 저렇게 명확하게 보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음 고객 기준의 보안 요건 관련해서 특히 금융 공공 고객분들 저렇게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까다롭죠. 자, 이 CSP 기준의 보안 요건에 이렇게 고객한테 뭘 제공해야 된다, 뭘 제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특히 공공 같은 경우는 민간에 이 지침이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CSP들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선행했던 고객과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저기에선 무슨 솔루션이 필요하더라 이런 게 내재화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CSP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안 상품들 또는 서드파티 형태로 제휴한 상품을 통해서 보통 레가시에서 운영하시는 수준 이상의 보안 조치는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포탈이라든가 쿠버네티스라든가 RDS라든가 이런 새로운 요소들에 대해서도 전담 보안 아키텍트나 엔지니어를 통해서 긴밀한 지원을 통해서 그동안 삽질했던 전문 용어로 삽질했던 노하우들을 극진히 서포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이후에 말씀드릴 가이드라인대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상 영역을 잘 보완해 나가시면 보다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실 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반적인 방향부터 좀 설정을 하세요. 참고로 일부 금융 공공 고객 같은 경우는 이 감독기관에서 저런 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TF를 만드시죠. 클라우드 전환에서의 보안 TF건 보안을 위한 TF건 보통 인력 구성을 해서 이 과제를 도출하고 적용할 인력 구성을 하고 클라우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여기 테스트해볼 클라우드 계약을 보통 하세요.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체크리스트를 보통 수집하세요. 자, 보안 기준으로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리스트를 수집하고 또는 보안 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서 같은 거를 수집해서 체크리스트화해요. 그리고 여기서 클라우드에 적용할 걸 하나하나 분석해서 도출해 나가는 거죠. 다음 추가적으로 이거하고 병행해서 할 거는 이제 제공자를 한 번 더 검토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P들이 보안 요건 다 웬만하면 갖추고 있는데요. 그 제공하는 방법들이 세부적으로 상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호와 성향에 맞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계약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본격적으로 여러분 가상 환경을 강하게 만들어줄 8가지 범법이에요.
네. 저기 있는 거 하나씩만 하셔도 사고 확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감소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TF 구성이에요. 자, 이건 예시고요. 자, 클라우드 보안을 적용하거나 클라우드 전환에서 보안을 고민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조직을 꾸미시죠. 보통 클라우드 전환할 때 아니 보안 적용할 때 인프라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서버 네트워크 DB 담당자분들은 보통 조직별로 한 명씩 배치가 되고요. 보안 담당자분들도 관리 보안, 기술 보안별로 보통 한 명씩 배치가 돼요. 자, 여러분 조직의 성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개발팀에서도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스나 클라우드 도구를 쓰시면 경영지원팀이나 사업지원팀도 배정하시는 게 좋죠. 자, 이건 예시이고요. 여러분 조직 특성에 맞게 저렇게 하고 과제를 공통으로 수행해 나가면 되시겠습니다. 자, 저걸 잘 돌리시려면 아래처럼 좀 저런 것들을 갖춰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클라우드를 말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망을 구성해야겠죠. 보통 비중요 서비스 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많이 해보세요. 다음 두 번째, 충분한 인력과 일정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게 사실 잘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직원 이탈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명시를 했어요. 다음 CSP와 MSP로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나 상품, 뭐 교육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네, CSP들이 벌떼처럼 몰려서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료 수단 활용이라고 써 있는데요. 특히 이 TF 일정이 빠듯할수록 저렇게 뭐 빠르게 과제를 도출했거나 정확한 과제를 도출했거나 좋은 과제거리를 찾았거나 뭐 이런 조직원들에게 저런 동료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좋고요. 다음 유사 업종에서 이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해봤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다 해결을 보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네. 왜냐? 외부에서 뭐 선진 문물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한 20, 30 된다면 기존 조직에 동화되고 흡수되고 적응하는 게 한 7, 8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잘 되는 조직일수록 기존 조직에 뭔가 파워가 좋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다가 지쳐서 다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 안 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는 좀 배제하고 저 위에 있는 여러분의 뭐 똑똑하고 성실하고 매력 있는 여러분의 조직원한테 맡겨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체크리스트예요. 자, 보시는 거는 ISMS-P 기준의 체크리스트, 정보보호 체크리스트의 일부예요. 자, 여러분의 클라우드의 보안 요건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 수집하고 저 위에 오른쪽처럼 열을 몇 개 만들어요. 자, 클라우드에서 뭘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부터 두서없이 저기 열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보안 관련된 매뉴얼, 가이드라인, 업무 정의서 같은 것도 저렇게 두서없이 만들어요. 자, 워드를 엑셀로 만드는 게 좀 힘든데 그럴 때 이제 쿠폰 같은 거 돌리면 좋고요. 자, 이걸 해보는 이유는 사실 서비스를 올리고 정보보호 인증 같은 걸 하면은 결국 하게 된 일인데 몇 명만 골머리 쌓게 급한 일정으로 저걸 해보느냐 아니면 우리 전사적인 조직원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전환 방안을 고민해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저 답안을 작성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사고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뒤에 말씀드릴 조치를 하면서도 계속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예, 저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제공자의 상품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는 화면은 저희 NHN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중에 ISMS-P의 체크리스트의 페이지 일부예요. 자, 저기에는 저희 CSP가 제공하는 정보보호사항 그리고 여러분께서 준비해야 될 정보보호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가이드라인화 되어 있어요. 앞서 보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실 때 저런 걸 활용하시면 좋고요. 다음 여러분 조직이 공공기관에 SaaS를 제공할 예정이시라면 관련된 상품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CSAP SaaS 가이던스라 그래서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저건 체크리스트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뭐 계약서, 절차서 같은 거에 대해 샘플이라던가 방문 상담 같은 거 지원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저희 프로모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공자에 대한 추가 검토 건이에요. 네, CSP들이 대부분 보안 요건을 만족하는데 세부적으로 좀 다르죠. 여러분 기호와 성향이 맞는지 한번 보는 거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사실 저희 NHN 클라우드가 좀 잘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준으로 CSP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뭐 직접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기준을 만드셔도 좋아요. 자, 보안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는데 실제 안 해봤을 때는 좀 막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상담 같은 거, 설계 부분, 기술, 뭐 요건에 대한 해석 이런 거에 대해서 긴밀한 엔지니어나 보안 아키텍트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CSP를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자, 모의 훈련, 재복구 훈련, 디도스 훈련, APT 훈련 이거 보안 요건에 있어서 모든 CSP들이 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문서화도 잘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는 CSP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민간 기업으로서 이 침해 사고 대응 훈련, 감독기관의 훈련도 좀 수상을 했던 적이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CSP 대상으로 모든 CSP는 아니지만 좀 더 정교한 침해 사고 대응 훈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수상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다음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하나 넣어봤어요. 자, 레거시에서는 중요 시스템 파기하게 되면은 디스크에 구멍 내죠. 뭐 디가우징하거나. 근데 이거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하냐? 너네 과연 믿음직스럽게 잘 하니?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고객 한 분이 종료했다고 해서 디스크에 구멍을 내면 다른 고객 디스크도 구멍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백엔드에서 볼륨 단위로 디스크를 주지 않고 동적으로 블럭 단위로 이렇게 할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사용을 종료하시면 보통 백엔드에서 자동으로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감독기관에서 말하는 규격에 맞게 자동으로 와이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영역을 덮어쓰기를 반복해서 완전 삭제를 하는 걸로 해서 보통 보안 요건은 만족하는데 이게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믿음직스럽지 않기도 하고 확약서 같은 거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른쪽처럼 가상 영역에서 고객이 직접 규격에 맞게 직접 와이핑을 가상 환경에서 돌릴 수 있도록 저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외에도 CSP의 다양한 보안 요건들이 공개되어 있어요. 거기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는 요건에 따라 이 CSP가 잘 제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클라우드 가상 환경을 강하게 만들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계정 관리예요. 자, 계정 관리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모든 통제와 분석과 대응의 기준 단위예요. 계정 관리를 잘 못하면 이런 보안 활동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자, 규칙은 좀 정형화돼 있어요. 첫 번째,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1인 1계정, 어떤 시스템이든 1인 1계정 할당하고 공통 계정 주지 말고 루트, 어드민 이런 잘 쓰이는 계정도 주지 말고 업무에 따른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왼쪽 아래처럼 뭐 암호 규칙, 암호 주기, 2차 인증, 감사 기록, 모니터링, 세션 타임아웃, 뭐 동시 세션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거시죠. 이거 다 필요해요. 앞으로 말씀드린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자, 클라우드 포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VM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중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계정 관리 업무대로 저렇게 권한을 다 주시는 게 좋고 보통 이 CSP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저렇게 회원 계정과 이 회원 계정에 종속되는 IAM 계정이라고 서브 계정들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직 슈퍼유저나 뭐 인프라별 관리자라던가 뭐 과금 관리자 이런 관리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업무대로 권한을 할당받고 실무자나 협력업체분들은 보통 일일이 다 회원 가입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 루트 슈퍼유저가 직접 생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권한을 최소한으로 할당하죠. 이런 보안 요건들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보통 CSP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시면 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인프라가 계정에 기속되냐 아니면 인프라가 우리 공동 조직에 기속되냐 프로젝트에 기속되냐 뭐 CSP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 특징은 잘 보고 권한을 부여하시는 게 좋아요. 가상 환경의 보안도 잘 해야 되죠. 자, 가상 환경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네트워크 장비, DB, 시스템, 보안 장비 전부 다 계정 관리를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하고 저런 보안 규칙을 적용하되 추가적으로 막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이 아니라 펜키라 그래서 인증서 기반의 인증으로 보다 인증을 좀 까다롭게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레거시에서 쓰시는 인증 DB 같은 거 연동해서 대량의 인증 정보를 클라우드 포탈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커넥터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엎드려 절이라도 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 요즘에 보통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계정을 따로 안 두시죠. 암호를 같은 걸 쓰시는데 다른 데서 도용당한 계정을 클라우드 포탈에 막 대입해서 로그인이 성공하면 몰래 고객 몰래 인스턴스 만들어서 채굴 돌려서 자기 지갑으로 연결하는 도용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저희 CSP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관리 소홀 이슈이기 때문에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위해서 2차 인증 반드시 클라우드 포탈에 거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포탈에 접속하시는 IP도 반드시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2차 인증을 가끔 이메일로 거시면 이미 이메일도 같이 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노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보안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접근 통제예요. 두 번째 권법. 네, 자, 헷갈리시는 단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시큐리티 그룹, 네트워크 ACL, VM 방화벽 이런 걸로 계정 정보 없이 패킷을 닫는다, 세션을 차단한다 이러면은 보통 보안 요건상으로는 접근 통제라기보다는 통신 제어예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자, 어디 시스템에 계정을 가지고 접속하는 것을 제어한다. 그러면 보통 접근 통제라고 보안 요건에선 말해요. 둘 다 적용하는 게 맞고요. 자, 접근 통제하시면서 망이 복잡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세요. 이 많은 거 어떻게 식별하고 보안을 다 적용해. 자, 접근 통제를 하는 기준은 정해져 어렵지 않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접근자, 접근지, 접근 경로, 하는 업무, 목적지를 식별하고 그에 맞는 최소한의 통신과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면 돼요. 그래서 이용자, 관리자, 개발자 유형별로 다 조사를 하면 되겠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저희가 대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웹서버에 이용자가 붙는다고 칠게요. 그럼 보통 이용자의 접근 통제는 이런 식으로 하죠. DMZ라고 하는 서브넷에 웹서버를 두고 이용자, 외부의 이용자는 최소한의 웹통신만 가능하게 하고 저 웹서버에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를 하게 되죠. 자, 내부 임직원이나 저 서비스 운영자 같은 경우는 사설망에서 보통 접근을 하게 만들어요. VPN이나 전용선을 경유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붙게 되고 사설망으로 서버에 접속하되 똑같이 웹 트래픽만 허용을 하고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죠. 자, 개발, 시스템, DB,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 같은 분들은 조금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죠. 자, 사설망을 통해서 접속하는 건 동일하고요. 저렇게 관리망을 두고 통합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접근 제어, 점프박스, DB 접근 제어, 컨테이너 게이트웨이 이런 걸 두시고 보다 강화된 보안을 적용하고 경유해서 접근하게 보통 구성을 하세요. 저기에서 2차 인증, 기기 제한, 세션 관리, 감사 기록, 또 필요하면은 명령어 증정까지 남기거나 인증 시스템까지 연동을 하시죠. 다음 클라우드 포탈도 중요한 시스템이라 그랬죠. 클라우드 포탈에 대해서도 저렇게 접근 통제를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적용 기준을 기억하시면은 더 큰 망에서도 쉽게 접근 통제 방안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오픈 소스에 대한 관리 방안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건 쿠버네티스 환경의 예시예요. 자, 여러분이 보안 가이드라인대로 막 기술적인 설정을 쿠버네티스나 탄주 이런 데다가 적용했다고 해도 사실 실제 운영하다 보면은 운영 관리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컨테이너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하나의 VM 위에서 하나의 IP와 포트 위에 여러 개 서비스가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분기가 되는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저렇게 됐을 때 실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미리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이 원격 CLI 명령을 지원하죠. 원격에서 시스템 접속이나 포탈 접속 없이 저 컨테이너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비상시에라도 아무 데서나 저 CLI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사고가 나면 저런 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 구성 및 단말기 연계예요. 자,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죠? 무슨 망 분리, 대역 분리, 환경 분리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세요. 네, 경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예시고요.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DMZ에다가 외부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웹서버만 배치를 해요. 공인 IP로 보통 구성을 하고 서브넷 단위로 보통 나누시죠. 그리고 그 인입 경로에는 디도스 대응이라든가 침입 탐지라든가 방화벽 같은 시큐리티 그룹 같은 거를 보안 장치를 두고요. 웹서버와 연계되는 와스 서버나 DB 서버는 보통 사설망으로 최소한 서브넷을 구성해서 나눠요. 네, 그래서 외부의 이용자가 직접 내부 서버 DB에 접속할 수 없도록 구성하고, 다음 웹서버가 털려도 악의적인 이용자에 의해서 웹서버가 털려도 한번 거쳐올 때 보안 감시나 제어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장치를 명시해놨는데 이 기준에만 맞다면 그냥 시큐리티 그룹과 호스트 IPS 이런 걸로 적용을 하시고 좀 더 VM 방화벽 같은 거 안 두고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방화벽 내에서 와스 DB 서버 간의 통신만 좀 더 시큐리티 그룹으로
통신 효율을 고려해서 저렇게 구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서브넷이 아니라 난 서브넷 마음에 안 들어. VPC로 좀 더 까다롭게 정리하고 필요한 통신만, 웹 아스 통신만 피어링 걸래.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요건상 문제는 없어요. 네, 다음은 환경 분리예요. 뒤에 말씀드린 망 분리랑 좀 달라요. 자,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 보통 나누시잖아요. 네. 네, 공공금융 같은 경우는 셋 다 까다롭게 나누시고, 민간 같은 경우는 개발과 운영을 나눠야 되고, 테스트와 운영을 나누되 개발과 테스트는 언급이 없어서 보통 섞어 쓰시는 경우도 많죠. 자, 이건 예시인데요. VPC별로 개발 테스트 운영망을 두고 그 안에서 웹 와스 DB 서버를 서브넷 단위로 나누고 저 안에서 보안 제어를 하고 감시를 한 구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하시면은 큰 요건상 문제는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 테스트 개발 서버가 외부에 공개된 형태다 아니냐에 따라서 외부 경로도 없앨 수가 있죠. 다음, 이 서버들의 공통 관리하는 관리 장비나 보안 장비도 이렇게 별도 VPC로 구성을 했어요. 자, 민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누는 게 뭐 필수인 건 아니지만 보안 장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제어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독립적인 영역에 배치하고 좀 더 까다롭게 접근 통제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관리 장비 같은 경우도 백업 장비는 당연히 중요 데이터가 담기기 때문에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고, 직접 구축하시는 NMS 같은 경우도 공격자가 NMS를 탈취하게 되면은 거기를 통해서 중요 시스템 정보, IP, 열린 포트, 헬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통합 접근 제어 시스템 요렇게 활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도 특성을 잘 알고 가급적 보완되게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단말기나 VDI들은 저렇게 사설망을 통해서 접속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죠. 네, 다음 망분리예요. 이거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넣어봤어요. 자, 금융 공공 고객들은 다 망분리 대상이고 민간 고객들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망분리 대상이죠. 근데 이거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원리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망분리는 원래 회선을 분리하고 각각의 통신망을 두고 서로 라우팅이 도달하지 않게 구성을 하고 그 사이에 통신이나 파일 전송이 필요하면은 망간 저로 전송 같은 그 전용 장비를 통해서 승인 처리, 악성 코드 검사, 확장자 제한 뭐 이런 걸 거쳐서 전달하면은 요건상 인정을 받죠. 근데 저 회선을 나누는 게 현실성이 없어서 요즘에는 방화벽 같은 걸 따로 두고 각각의 망을 유지하면서 서로 라우팅이 안 되되 별도 보안 장치를 두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클라우드에 적용하시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죠. 자, 일단 여러분이 클라우드에 올릴 시스템이 대외 시스템, 대미 시스템이라 그러면 망분리 대상이 보통 아니에요. 네, 일부 공공 시스템 제외하고는 망분리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DMZ과 와스 서버와 DB 서버 대역을 서브넷 단위로 그냥 나누시고 공인 IP와 사설망으로 분리를 하시고 적절히 접근 제어하고 접근 보안 감시를 하시면 요건상 문제는 없어요. 망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보통 업무망이죠. 자, 클라우드에 업무망을 올리는데 뭐 논리적인 분리를 허가한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보통 적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하이퍼바이저 위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VPC를 각각 외부망, 내부망별로 두고 저 사이에 서로 통신이 닿지 않게 피어링을 걸지 말고 별도의 보안 장치를 두시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VDI망도 마찬가지고. 기억하실 거는 서브넷 VPC 나누고 서로 피어링 라우팅 붙여버리고 네트워크 ACR로 제어한다 그러면 망분리로 보통 인정을 못 받아요. 네, 다음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반영해서 좀 더 까다롭게 구성한 예시예요. 공공금융 같은 경우는 레거시 요건을 반영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하세요. 자, 이건 대외 시스템 예시인데요. 왼쪽에는 DMZ 관련된 시스템, 웹서버를 배치했고 오른쪽에는 와스, DB, 보안 시스템, 관리 서버 같은 대역을 배치했어요. 자, 각각 방화벽을 뒀고 이 사이에 웹서버와 아스 통신만 최소한으로 연결하는 웹서버가 양팔을 벌릴 수도 있고 방화벽끼리 연결을 하는 식으로 하고 호스트 보안 장치를 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방화벽을 하나만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조직의 요건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요즘엔 제로 트러스트라 그래서 인근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위협도 많기 때문에 저렇게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장치를 적용했지만 호스트 기반의 시큐리티 그룹은 당연하고 호스트 IPS 같은 것도 추가로 같이 적어도 중요 시스템이라면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 접속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사설망으로 접속을 하죠. 다음은 업무 시스템 예시예요. 망분리한다 그랬죠. 자, 외부망, 내부망별로 저렇게 보안 장치를 두고 필요시에 망간 자료 전송 인스턴스를 통해서 저렇게 전통적인 망분리 환경을 클라우드에서도 구현하실 수 있어요.
네, 다음은 단말기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끔 질문을 가끔 많이 하시는 경우예요. 네, 클라우드 포탈 다들 공인 IP로 돼 있는데 우리 회사는 중요 시스템 접속할 때 사설망에서만 접속할 수가 있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붙이나요? 네,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안을 보통 드려요. 첫 번째로는 고객의 사설망에 위에 DMZ를 하나 두고 모든 인터넷을 막고 US 사이트 차단이나 프록시 같은 걸 하나 두고 저 클라우드 포탈 URL만 열어주고 서로 간의 IP만 허용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고객 사설망에서 클라우드 가상 환경으로 저렇게 VPN 같은 걸 사설망을 뚫고 저 빨간 화살표처럼 클라우드 가상 환경 사설망을 거쳐서 가상 환경에 있는 US 사이트 차단이나 프록시 장비를 찍고 클라우드 제공자 내의 안전한 백본을 통해서 저렇게 포탈에 접속하는 방법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좀 더 보안을 까다롭게 적용한다 그러면 오른쪽 방법을 많이 써서 단말기를 연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DI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저 클라우드 가상 환경에. 이제 보안 그룹과 방화벽 도대체 뭐 써야 되나요? 이것도 고민 많이 하세요. 네. 특징만 말씀드리면 보안 그룹은 호스트 기반 방화벽이고 VM 방화벽은 네트워크 기반 방화벽인데 IP나 포트를 막는 건 비슷하고요. 네트워크 방화벽이 보통 유료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리 기능이나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죠. 자, 시큐리티 그룹은 기본으로 다 적용하시는 게 맞고요. VM 방화벽은 관리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뭐 ISMS 이상의 보안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면 이 방화벽에 대한 정책 같은 거, 대용량 정책 같은 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 쓰는 룰, 미사용 룰 이런 걸 점검하실 의무가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큐리티 그룹 쓰시면 어느 CSP의 시큐리티 그룹이나 좀 관리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VM 방화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같은 거 앞단에서 뭐 네임스페이스 기반 접근 제어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은 시큐리티 그룹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쿠버네티스의 컴포넌트라든가 이런 VM 방화벽으로 접근 제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암호화 및 개인정보 보호예요. 자, 개인정보 취급하시는 시스템 쓰시면 필수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민간 기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 해설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적어도 암호화 키 관리 부분은 저기에 있는 기준대로 클라우드의 애플리케이션과 가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시면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좀 고민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보통 클라우드에서 DB 암호화 같은 거 적용하시면 이런 형태로 보통 구성을 해요. 중앙에다가 키 관리 시스템, 키 관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두고 여기에서 암호키를 관리하죠. 암호키를 분배해주고 여러분이 서비스하는 시스템 중에 와스나 DB 서버에다가 DB 암호화용 모듈을 설치하고 키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서 실시간 암호화를 하시죠.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RDS 같은 상품을 쓰신다 그러면 저 DB 암호화 방식이 이제 API 방식으로 좀 제한이 돼요. 기술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실 서비스에 따라서 저런 DB 암호화 방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고민을 하시고 적용하는 게 좋고, 저 와스에서 API 방식으로 적용하는 암호화 방식이 뭐 RDS에서도 쓰지만 요즘에 뭐 VPN이나 TLS 대신에 실시간 구간 암호화 용도로 뭐 데이터 값을 실시간 암호화해서 보내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API 방식을 좀 많이 쓰시는 추세예요. 다음, 여러분이 와스에다가 DB 암호화를 설치하고 싶은데 또는 와스에다가 다른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게 컨테이너예요. 그러면 설치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와스 시스템에 SSH로 붙어서 막 스크립트 설치하고 이랬는데 컨테이너를 쓰시면 소스 코드에다가 설정 파일, 뭐 YAML 이런 데다가 컨테이너 보안 솔루션용 코드를 넣어서 배포를 해야 되죠. 말아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고객분들, 고객 보안 담당자분들, 보안 업체도 혼란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몇 년 사이에 시행착오를 거친 보안 업체들은 이게 좀 적응이 돼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생기면 미리 저 DB 암호화 업체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뭐 교육 자료라든가 교육을 받고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네, 다음은 로깅 및 감사 부분이에요. 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접근 기록과 가동 기록이죠. 자, 왜 중요하냐? 자, 일단 로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암호화를 포함해서 안정성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겠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로그를 대충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뭐 계정명이 있다거나 IP가 있다거나 우리 망을 내부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요게 또 악성 행위에 상응될 수 있어요. 계정명이 있다 그러면은 탐색하는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여주죠. 이런 걸 생각하면 뭐 개인 정보가 없더라도 저런 정보가 있다면 뭐 암호화까지는 아니지만 사설망에 분리해서 로그 서버를 배치하고 여기에 대한 접근 통제 같은 거 까다롭게 적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로그를 클라우드에 적용하신다 그러면 레거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모든 가상 시스템, 뭐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보안 장비에 대해서 모든 여러분 보안 요건에 맞게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오른쪽 글자 잘 안 보이네요. 네, 여러분 보안 요건에 맞게 로그를 식별해서 모든 시스템별로 로그를 적용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암호화도 할 수 있고 그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백업하고 암호화하고 필요에 따라 비식별 조치하고 무결성 검증 방안을 적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에 대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포탈이나 뭐 플랫폼, 파스 같은 경우도 누락될 수 있는데 보안 로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여러분이 뭐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으시는 조직이라면 이 로그들을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할 의무가 보통 있어요. 근데 잘 안 하시죠. 자, 근데 보안 담당자한테 보통 그래서 계정을 주시는데 이 시스템이 많아지면 이 계정을 일일이 주시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로그를 관리하실 방안도 좀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위협들이 지능적이 되는 것처럼 좀 보안 대응도 지능적으로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기종 로그를 분석해서 저희 심 같은 장비를 이용하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좀 더 이기종 로그를 분석해서 조건식에 맞게 예를 들어서 주요 서버에 통합 접근 제어 시스템 격리 없이 접근했다거나 클라우드 포탈에 심야 시간에 접속해서 프로젝트에 진입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연관 분석해서 담당자한테 SMS를 날리거나 보안 장비와 API 연동을 해서 자동화해서 차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6번째 보안 모니터링 및 취약점 점검 부분이에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보안 관제 침해 사고 대응 활동은 사전 취약점 점검에 그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제로데이 취약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이런 부분을 좀 대응해 줄 수 있어요. 보완해 줄 수 있고요. 취약점 점검은 침해 사고 대응 빈도 자체를 낮춰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이에요. 자, 보안 관제 제공하는 방법이 CSP별로 유사한 성상으로 보통 제공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고객이 직접 저런 보안 이벤트를 수집해서 보안 관제 활동을 직접 하시거나 저희한테 맡기실 수가 있어요. 자, 형상은 비슷하죠. 인입로에 디도스 장치나 디도스 대응 장치나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이런 거 두시고 또는 여러분 가상 환경에 있는 각종 보안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보안 관제 센터로 보내도록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보안 관제를 해서 여기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여러분의 클라우드 포탈에 전달드리고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이메일로 실시간 전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레거시 방에서처럼 뭐 별도 추가적인 SLA가 필요하거나 뭐 담당자별 전파라든가 장비 운영 지원, 취약점 점검 운영 지원, 월간 보고서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술 관리적으로 이 보안 감시 활동이 특별히 바뀐 건 없지만 뭐 요즘에 모든 서비스가 암호화돼서 보통 제공이 되잖아요. 자, 암호화된 트래픽 안에 공격이 섞여 들어오면은 공격을 분석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웹서버 같은 데 앞단에서 뭐 로드 밸런서나 웹방화벽 같은 시스템에서 적어도 복호화를 한번 하셔서 보안 관제를 하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같은 거 쓰시면 뭐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 관리하는 컨테이너 쓰시면 이 컨테이너에 특화된 취약점이 좀 더 있어요. 이제 고객이 직접 올리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좀 취약하다 그러면 호스트 머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CSP가 좀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관리하시는 경우는 이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와프 외에 컨테이너 전용 보안 솔루션도 좀 적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 취약점 점검이에요. 네. 취약점 제도화된 영역의 취약점 점검, 뭐 시스템, 앱, 웹, 소스코드, DB, 네트워크, 보안 장비 같은 영역의 취약점 점검은 레거시 대비해서 바뀐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적시에 여러분이 직접 하시거나 업체를 통해서 하시면 되되 네, 기반 시설 점검도 당연히 레거시와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다만 오픈 소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도 좀 주기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이라 소홀히 할 수 있는데요. 저런 컨테이너에 대해서 기관에서 만든 또는 보안업체에서 만든 취약점 점검 가이드라인이나 점검 도구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클라우드 포탈도 중요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상품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음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이런 점검 상품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가상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이 감독기관 키사에서 가상 서버에 이런저런 보안을 하라고 이렇게 열람해 놓은 게 있어요. 오른쪽 위에 키사의 클라우드 보안 정보 보호 안내서에 있는 서버 보안 내용인데요.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저 표에 있는 내용이 감독기관이 그동안 수집했던 보안 사고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요건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에 있는 요건들, 뭐 악성 코드 대응이라든가 패치 관리라든가 뭐 암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것들을 쭉 한번 적용해 보시면 보안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마지막 권법이에요. 8번째. 자, 보통 저도 여태까지 기술적인 부분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관리적인 부분도 미리 챙기셔야 돼요. 기술의 변화는 관리적 변화를 수반하죠. 자, 클라우드 적용함으로 인해서 모든 보안 관리 업무가 세부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특히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유지하시는 고객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급하게 인증 전에 부랴부랴 하게 되면 잘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체크해 나가실 때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도이고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같은 CSP 업체들은 저렇게 엄격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고 운영을 할 백엔드에 대해서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고객 기준의 보안 기준 만족을 위해서 체계적인 보안 상품을 제공해요. 다음 지원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와 보안 아키텍트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이를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보안 조치들을 여러분 가상 환경에 해 나가시면 적어도 장애는 최소화되고 사고는 없는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음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